혹시 요즘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셨나요? 당신의 말엔 무관심하면서 지갑이 열릴 땐 유난히 다정해지는 그녀. 그런 순간들 지나고 나서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 대상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선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빙자해 지갑을 노리는 여성들의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감정과 지출의 경계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갑을 지키면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300만 원 빌려줘. 감정 흔들 때 지갑 노린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셨던 적 있나요?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상한 사연을 털어놓고 당신만을 의지하듯 애처롭게 바라본다면 누구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무기로 삼아 지갑을 여는 사람들, 그들은 지갑 사냥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장 씨는 얼마 전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선뜻 돈을 빌려줬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돈을 준 뒤부터 그녀의 연락은 점점 줄었고 결국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감정의 호소에 남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를 노려 내가 당신밖에 없다는 듯한 말로 심리적 유대를 형성하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한번 금전 거래가 시작되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사정을 만들어내고 당신은 점점 도와주는 남자로 고정됩니다. 그녀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지갑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중요한 건 사랑은 절대 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전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라면 오히려 돈 얘기는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경제 사정을 핑계로 감정을 흔드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 눈물이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향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선을 긋는 게 현명합니다. 선물 안 사주면 정 떨어졌다? 애교 아닌 심리 조작.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선물도 없고 정이 뚝 떨어졌어. 처음엔 그냥 귀엽게 삐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칭얼거림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씨는 어느 날 연인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세상 가장 밝은 얼굴로 박 씨에게 안겼고 며칠간 무척 다정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자 또다시 시작된 푸념. 내 친구는 100만 원짜리 백도 받았대. 이쯤 되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되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 기준을 왜곡합니다. 마치 선물을 안 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감정이 식은 것처럼 몰아갑니다. 중년 남성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교묘히 이용해 돈을 쓰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건 애교가 아닙니다. 은근한 압박입니다. 감정적으로 조이고 물질적으로 당기며 결국 남성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반복이 쌓이면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당신의 기준은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선물 없이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빠, 오늘 얼굴 보니까 좋다는 말 한마디가 더 큰 행복이 되지 않나요? 그녀의 마음이 선물의 크기에서 왔다면 그 관계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3. 이번 달 카드값 좀. 소비 압박의 달콤한 함정. 오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땐 깊은 고민 끝에 그래, 한 번쯤은 하고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요청하기 시작했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 씨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과의 만남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 한 달, 두 달 어느새 그녀의 카드값까지 대신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감정은 가까워지지 않고 금전만 점점 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녀가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비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지갑을 신뢰하고 당신은 그녀의 애정을 착각합니다. 카드값 좀 도와줘라는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소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의 죄책감과 애정을 이용하는 심리적 술수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마치 연인의 역할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아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게 아닙니다. 중장년 남성의 경제력을 노리는 관계는 결국 소비의 끝에서 감정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녀가 원하는 게 당신의 마음인지 아니면 카드값을 대신해줄 지갑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이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4. 오빠가 내줘야 멋있지 등골 휘는 데이트의 실체. 오빠가 이런 데선 좀 싸줘야 멋있는 거 아니야?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당연히 당신이 계산해야 한다는 분위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처음엔 그녀와의 외식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비싼 레스토랑만 골랐고 한 번도 지갑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계산을 하려는 김 씨에게 멋있어 라는 말로 웃으며 응원까지 해줬죠. 처음엔 기분 좋게 받아들였지만 매주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카드 결제 문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사랑보다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멋있다는 말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감정에 기대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죠. 애초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무조건 내주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좀 쿨하게 내야지라는 말, 언제부터 당연한 예의가 되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번갈아 내는 게 자연스러운 배려 아닐까요? 그녀가 매번 당신에게 기대는 이유, 단순히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야말로 건강한 이성관계입니다. 등골 휘는 데이트 계속 견디실 수 있겠어요? 5. 고맙단 말 한마디 없는 그녀, 감정도 실종. 내가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한 번쯤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매번 당연하다는 듯 당신의 지갑을 열게 했고 그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공허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최 씨는 교제 중인 여성에게 고급 가방과 해외여행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엔 여기도 가보자. 요즘 이 브랜드가 유행이래라며 새로운 소비만 요구했죠. 마치 당신의 배려와 사랑은 당연한 권리인 양 굴던 그녀. 그 속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갑만 바라보는 그녀에겐 그런 정서적 교감조차 없습니다. 돈을 주면 다 되는 줄 아는 태도, 감정 없는 소비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애써 마련한 식사, 어렵게 마련한 선물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감정적으로 떠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소모품처럼 대하게 됩니다. 마음은 메말라가고 통장은 비어가고 그 끝은 항상 씁쓸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고마워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는 사람을 말이죠. 6. 내일엔 관심제로 지갑만 바라보는 관계.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그녀.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번 데이트에서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느냐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조 씨는 한 달 넘게 사업상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엔 더 좋은 데서 밥 먹자. 이 가방 어때? 그녀의 대화는 항상 욕으로 시작해 기대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조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맞나?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설렘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아픈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갑만 바라보는 그녀에게 그런 정서적 연결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공유하려 하면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 다운되잖아라며 대화를 피하죠. 이런 관계는 감정은 없이 지출만 남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당신의 피로도 외로움도 아닌 단지 다음에 받을 선물, 다음에 누릴 혜택뿐입니다. 당신이 아플 땐 조용하고 돈 쓸 때만 반짝반짝 다정해지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가든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당신의 감정은 소외되고 결국 관계도 피폐해지죠. 지갑을 열기 전에 당신의 감정은 잘 보호받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흔들고 결국 지갑까지 열게 만드는 사람들. 그녀들은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남는 건 허탈감과 금전적 손실뿐입니다. 이성관계에서 지갑은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썼는지가 사랑을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린 이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할 시기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땐 말없이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진짜 연인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엔 무관심하고 당신의 경제력에만 기대는 그녀.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지갑은 닫고 마음은 더 소중한 사람에게 여세요. 감정은 나누고 지갑은 지키는 것. 이게 중장년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